원소는 원래 발해 태수에 불과했는데 하북의 기주를 노리게 되었고 기주목 한복을 북쪽의 공손창과 협공해서 압박을 시도하거든요. 겁을 먹은 기주목 한복으로부터 원소는 기주 전체를 양도받게 됩니다. 원소가 십상시의 난을 기획한 것이나 공손창과 협공해서 기주목 한복을 압박해서 결국 기주라는 굉장한 근거지를 차지한 걸 보면 원소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소는 이후 기주 북쪽의 유주의 공손찬을 공격하는데요. 공손찬이 유우를 제거했기 때문에 원소는 유우의 아들 유화를 내세웁니다. 유주목 유우는 당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공손찬이 유우를 제거함으로써 일대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원래 공손찬과 유우가 갈등한 가장 큰 이유가 유주 주변에 선비나 오한 같은 야만족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달랐거든요. 공손찬은 선비 오한 세력을 강경 진압하자는 입장이었고 유우는 선비와 오한 세력을 끌어안는 친오랑캐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공손찬이 유우를 제거하니까 선비나 오한 세력들이 공손찬에 대항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원소가 선비 오한 세력과 연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원소와 공손찬의 대결이 격렬해지니까 공손찬은 원소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소 남쪽 배후에 있는 남양의 원술과 제휴를 하게 되고 원소는 이에 맞서 원술의 남쪽 배후에 있는 형주의 유표하고 제휴를 하게 되는 거죠. 원소의 연합 세력이 공손찬을 공격하게 되니까 북방의 강자였던 공손찬도 수년간 고생하다가 결국 199년에 원소에게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당시 공손찬, 원소, 원술, 유표 세력이 가장 핵심 세력이었는데 원소와 유표가 한 세트, 공손찬과 원술이 한 세트가 되어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원술은 4세 3공의 대단한 명문 집안이었고 원시 집안의 적통 세력이었습니다. 원소는 같은 집안 출신이지만 어머니가 여종 신분이어서 천출이었거든요. 원소의 아버지는 원소를 자신의 형님 댁에 양자로 보내버렸습니다. 원소는 원술 같은 명문 출신이긴 하지만 자기 집안의 지지는 원술이 거의 다 받았고 자신의 역량으로 천하의 사대부, 즉 청류의 대표자라는 명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술은 초기에는 원소만큼의 강력한 정치적 배경과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원술 밑에서 강력한 활약을 펼친 송견은 삼국지 시대 이전부터 전투력이 뛰어난 장군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송견이 동탁 군대를 무찌르고 낙양을 탈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송견 부대가 장안으로 천도하는 동탁 군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소와 원술이 대립하다 보니 원소가 주왕이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을 시켜서 원술의 본거지 부군을 공격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손견 부대의 보급을 끊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손견이 탄식을 하면서 말합니다. 같이 의병을 일으켜 장차 사직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제 역적들이 격파되려 하는데 제각기 행동을 이같이 하니 내가 누구를 믿고 힘을 합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군벌들은 이제 더 이상 동탁이란 역적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맺었다기보다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군벌들이 다 각기악진하는 행동으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견은 동탁 세력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서 보급로를 회복해야 되니까 주시 형제와 그 배후에 있는 유표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주목 유표의 부장 황조가 손견 군대와 싸우게 되고요. 황조의 부하 한 명이 쏜 화살을 맞은 손견이 191년 난세 초기에 사망을 했고 결국 손견이라는 뛰어난 장군의 군사 세력은 당시 손견의 장남 손책이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동탁의 성격은 앞뒤를 생각하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포에게 화가 나서 동탁이 창을 던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윤과 여포가 원래 동양 사람이었거든요. 병주라는 곳의 사람들인데 원래 정원의 부하가 여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윤과 여포가 음모를 꾸며 드디어 동탁을 살해하게 됩니다. 어쨌든 원래 어부다들처럼 아주 신뢰를 했던 동탁을 여포가 왕윤과 음모를 꾸며 살해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새로운 권력자로 장안에서 집권을 하게 되었던 거죠.
당시 왕윤과 여포는 명주 쪽 사람들이었고 원래 동탁은 서쪽 양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동탁이 데리고 왔던 양주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린다라는 그런 루머가 당시 장안에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각이나 곽사 같은 서쪽 양주 세력들은 잔당들을 이끌고 자기 고향 쪽으로 도주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왕조의 신하인 가후라는 대단히 뛰어난 책략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각 곽사에게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도주를 하면 오히려 이제 추격을 당해서 죽기 십상이다. 오히려 동탁을 죽인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 이각과 곽사 세력들이 다시 왕윤과 여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가후가 이각 곽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다 보니까 당시 권력을 잡은 이각 곽사가 동탁 이상의 만행을 많이 저지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한의 신하들을 상당수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포가 이각 곽사의 군대에 패배하면서 왕윤에게 함께 같이 도망가자고 제안했는데 왕윤은 어린 황제를 놔두고 내가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였고 남게 되고 죽게 됩니다. 여포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여포는 난세에 가장 방황하는 군벌이 되는 겁니다. 장안은 이각과 곽사가 분할 통치를 하게 되고 가후도 나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황제가 천도를 할 때 사임을 하고 장안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후 장수라는 군벌 진영에 합류를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조조 진영에 합세를 하면서 상당한 활약을 하는 인물이 됩니다.